상가를 임대계약 시 10년 동안 반드시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10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액이 3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청을 하더라도 3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청의 경우 현재 연체된 임대료가 없더라도 과거 3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다면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리고 건물이 노후로 인해 철거나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기간 중에 상가 사용에 있어서 행해선 안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 조건과 재계약 과정에 따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발생합니다. 환산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00을 곱한 후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서울의 경우 9억 원, 부산 및 주요 업체 권역의 경우 6억 9천만 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의 경우 5억 4천만 원, 그 외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상가 건물 임대 차익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묵적 갱신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위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경우 암묵적인 갱신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지며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발생합니다. 즉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암묵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진다면 언제든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명도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암묵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받지 않기 위해 재계약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하거나 계약 갱신 요구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무조건 10년 동안 보장된다고 생각하다가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2023년 말 경기는 힘들고 금리는 높은 상황에 많은 자영업자가 월세를 3개월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도 꾸준한 매출 상승으로 주변에 부러움을 받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 월세 750만원, 환산 보증금 9억 5천만원 상가에서 내가 잠도 안 자고 노력하고 개발해서 성장시키고 매출을 극대화시킨 사업장이 임대인의 일신상의 문제나 작은 욕심으로 정든 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면 상상하기도 싫을 겁니다. 상가 운영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법률 내에서 분쟁 없는 정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생생인님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생생정보 김팀장이었습니다.